차트를 분석하는 한의사 차트집 맥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간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카톡방에서만 소식을 좀 전해드렸다가 네, 오랜만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혹시 영상을 기다려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간 이제 있었던 게 이제 요 조정장이 큰 조정장이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어 단톡방에서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요 60 선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는 200 선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200 선이 이제 다다랐을 때쯤에 제가 그때 이제 매수 사인을 드렸던 게 아마 제 기억으로 지금 잠깐 보시면 7월 마지막 수요일에 드렸었던 것 같아요, 제가. 7월 29 일. 자, 29 일이 맞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매수 사인을 언제 드렸는지 잠깐만 볼게요. 네, 7월 29 일에 예, 매수 사인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예,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7월 29 일에 하여튼 매수 사인을 드렸고 그 외에 이제 제가 관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조금 이제 비중을 작게 했다가 여기서 조금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해서 지금 했는데 평단가가 지금 요쯤 평단가가 지금 요쯤에 있는 분들이 지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전략을 짜 놓은 게 여기 이제 본전에 갔을 때 리딩을 하고 있는 그중에 본전에 갔을 때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비중을 덜어내서 코스닥 종목들에 조금 더 투자를 할 계획이다. 그거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인 종목들도 있을 거고 물려 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요렇게 큰 조정장 때 어쨌거나 완전 깡통을 차지 않고 조금 비중 조절을 하면서 잘 그래도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때 요 이제 큰 조정장 요게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이제 원웨이로 하락을 했었는데 요때 사실 수익을 저도 내지는 못했습니다. 예. 리딩을 하고 있는 방에서도 수익을 못 냈지만 어쨌거나 깡통을 차기보다는 비중을 아껴 놨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매수를 들어가서 지금 또 요 본전 가격에서 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중 조절을 바탕으로 또 수익을 낼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 선에 처음 이제 진입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수익권이실 거고 위에서 비중을 작게 하셨더라도 밑에 내려올 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늘렸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곧 있으면 이제 정리를 다 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비중도 어차피 지금 아껴 놓은 비중이 거의 50% 이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또 차근차근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네, 하락장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상승장 중에 큰 조정을 받았고 요 이제 가격대에 가면은 어쨌거나 횡보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코스피를 보는 거고 나스닥도 지금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요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네, 나스닥이고 요것도 지금 보시면 네. 뭐 이 부분도 앞에 뭐 제가 지금 방송 녹화를 한지 조금 됐긴 했습니다만 어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다 해 드렸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바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은 모양이다라고 그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200 선을 이제 깨면서 완전히 천천히 이제 내려가는 모양이 나와 버리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모양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 반등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요 자리에 오면 반등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네,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나고 나서 해째가 아니고 예, 지난 강의들을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카톡방에 올려 드렸던 내용들을 꼭 예,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직접 확인을 하셔야 또 저에 대한 뭐 믿음이나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뭐 하나도 카톡방이나 이런 데 방송에서 공유를 안 드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내가 맞았다. 혼자만 맞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뭐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공부도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직접 한번 과거에 어떻게 다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여전하죠. 지금 네. 일단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어쨌거나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지금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런 분석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상승장으로 갈 거다 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200 이평선을 돌리면서 이렇게 캔들이 돌파한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예측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 자리는 아주 위험하다라고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때도 제 말씀을 드린 거겠지만 네, 이런 모양을 아직도 보고 있다. 네, 뭐 하얀선 잠깐 지워볼까요? 네. 그때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 지금 주봉 채널 끊는 거는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익힌 것 같아서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2년도의 모양을 이제 리버스로 해가지고 적용을 시키면 네, 비트코인이 35K, 즉 지금보다 한 반토막 정도 낮다가 한 10배 이상의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이 네, 2030년에서 31년에 도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파멸적인 대공황이 올 수 있다. 그 뷰는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먼저 지금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랑 나스닥 그리고 네, 비트코인 한번 잠깐 읊어드렸습니다. 지금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게 지금 주봉 채널 위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다음 채널을 보러 갈 가능성이 높다. 예, 다음 채널이 지금 한 5만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예. 물론 5만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적겠지만, 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열려 있다라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요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건 어쨌거나 미래의 이야기고 지금 당장 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또 풀어드려야 되다 보니까 오늘 강의는 그 보조 지표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보조 지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지표 오늘은 일단 다루고자 하는 보조 지표를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일단 해볼까 싶습니다. 하나는 볼린저 밴드, 자, 볼린저 밴드 그리고 RSI 정도 해보겠습니다. RSI. 네. 자, 요렇게 일단 오늘은 두 개 해보겠습니다. 두 개.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제 보조 지표보다 항상 우선이 돼야 되는 거는 캔들, 거래량 이평, 추세, 지지 저항, 파동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보조 지표를 하면서 왜 그게 더 중요한지 계속해서 제가 왜 그 6가지가 훨씬 더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보조 지표를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볼린저 밴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캔들만 남긴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볼린저 밴드. 자, 볼린저 밴드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밑에는 자, 볼린저 밴드를 하실 때는 뭘 해야 되냐면 BWI를 항상 추가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BWI. BWI. 자, 일단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게 일단 무슨 뜻이냐. 자, 일단 볼린저 밴드의 기본 설정부터 보겠습니다. 기본 설정을 보시면 지금 20에 2라고 되어 있는데 20은 말 그대로 이 중앙선이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이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과 똑같이 일치를 시키는 거고 자, 2라는 수치는 표준 편차를 이제 요 표준 편차 값을 이제 D1 값에 이제 넣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금 값을 변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10에 1 뭐 하시는 경우도 있고 10에 0.5 뭐 다양하게 이제 설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보조 지표를 쓰는 것도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수치를 쓰는 게 어쨌거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장 기본 값이 20에 2이기 때문에 20에 2를 기준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수치를 물론 변경하셔도 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경해도 되지만 노이즈가 많이 생긴다. 예.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웬만하면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중심선, 상한선, 하한선 자 이렇게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이 볼린저 밴드의 기본 설정이다. 그래서 요 설명을 보시면 세 개의 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표준 편차에 의해 산출된 이동 평균 값이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일단 요것만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는 거지라고 이제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실제로 제가 어떻게 쓰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그래도 의미 있게 보실 부분은 해석입니다. 해석. 해석에서 지지 저항 요 부분에 보시면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에 대한 설명인데 상단 밴드는 보통 저항권, 하단 밴드는 지지권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가격과의 교차 여기서 보시면 보합권에서 상단 또는 하단 밴드를 주가가 뚫고 밴드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 주가의 추세가 밴드를 뚫은 방향으로 전환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만 봐서는 지금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WI는 그러면 뭐냐라고 하면은 BWI는 볼린저 밴드의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의 폭. 그러니까 요 지금 보시면 폭이 있지 않습니까? 폭. 요 폭을 수치로 나타낸 게 요 BWI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의 자, 요 BWI가 뭐냐면 자, BWI가 자, BWI에서 B는 볼린저 밴드를 뜻합니다. 그리고 WI는 뭐냐면 width, WIDTH. 예. 요거를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요게 영어로 그죠? 예.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폭이다. 그 뜻입니다. 이걸 같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볼린저 밴드는 아까 볼린저 밴드에 대한 자 보시면 예, 볼린저 밴드에 대한 설명을 보셨는데 자 이게 지금 바로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볼린저 밴드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 자 길이 위에는 상한선 여기는 하한선 그리고 중심선이 있겠죠. 중심선은 일단 제가 제외하고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고 요 안에서 예, 주가인 캔들이 놀고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한선과 하한선 안에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 안에서 캔들이 놀고 있다. 그렇게 일단 1차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배울 때도 그 주식 단태 그 임대호라는 그분한테서 이제 배울 때도 그분도 그 비율을 어떻게 드시냐면 볼린저 밴드가 길이라고 길이라고 이제 예시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주가가 논다라는 거죠. 주가가 논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주식 단태라는 분한테는 그렇게 배웠었는데 이후에 제가 이제 공유를 드렸었지만 그 신창환 선생님한테 이제 배웠을 때는 어떻게 그럼 배웠냐? 자, 길이라는 그 개념은 똑같습니다만 길이라는 개념은 똑같은데 주가가 요 안에서 놀 확률 그러니까 주가가 볼린저 밴드 안에 있을 확률 요것이 약 89%에서 91%라고 제가 배웠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략 물론 이제 그 종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89에서 91%, 즉 90% 가까이 이제 요 볼린저 밴드 안에서 놀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배웠었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통용되는 값으로는 어쨌거나 80% 이상은 볼린저 밴드 안에서 놀 가능성이 높다라고 배웁니다. 예. 당연히 시가총액이 클수록 예. 시가총액이 클수록 볼린저 밴드 안에서 놀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예. 시가총액이 작으면 왜냐면 장난을 치기가 쉽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봤을 때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다닐 수 있는 폭, 도로의 넓이라고 도로의 상한선과 하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요런 구간을 보시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이렇게 캔들이 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라는 거는 주가가 다닐 수 있는 요 상한선과 하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보셨을 때 상한선이 저항으로 작용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하한선이 지지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안에서 놀 확률이 높다. 자, 그런데
그럼 넓이 요 볼린저 밴드의 폭은 왜 보느냐? 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어중간하게 공부를 하신 경우가 뭐냐면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 어디? 자,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자, 요 경우를 한번 참고를 해볼까요? 여기도 있고, 자, 여기도 있고. 자, 보시면 이 지금 상황이 뭐냐면 볼린저 밴드를 바깥으로 벗어날 것 같아요. 그죠? 바깥으로 벗어나는데 상한선을 계속 물고 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상한선이 우리가 지금 저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항을 받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숏 치는 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거죠. 그냥. 숏을 치는 사람들은 볼린저 밴드 밖에 있으니까 내려가겠지. 두드려 맞고 내려가겠지라고 하지만 이런 벽 타면서 올라가는 이런 상승을 맞아버리면 아주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예. 물론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숏의 입장에서 이런 자리가 미치는 자리인 거죠. 예. 그러면 상단선을 이렇게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숏으로 두드려 맞을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요 폭으로 알 수 있습니다. 폭.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볼린저 밴드는 자, 볼린저 밴드에서 봤을 때 볼린저 밴드의 역할이 뭐냐면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볼린저 밴드의 밴드 안에 있을 확률이 거의 90%라고 했어요. 그죠? 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주가가 요 안에서 놀겠구나. 그래서 하한선과 상한선 여기에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받을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일단 익힐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볼린저 밴드가 요것도 있지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하나 더가 뭐냐면 추세입니다. 추세. 추세도 알 수가 있어요. 볼린저 밴드가. 그 추세를 알 수 있는 게 요 폭입니다. 폭.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폭이 늘어나는 경우 있죠. 폭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폭이 늘어나는 거. 자, 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지금 색깔이 주황색으로 똑같으니까. 자,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해볼게요.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요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자, 폭이 이렇게 늘어나는 구간이 있죠. 늘어나는 구간. 늘어나는 구간은 뭐냐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곳입니다. 유지.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요렇게 보시면, 자, BWI가 상승하고 있죠. 상승. 예. 상승하고 있으면서 지금 벽타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캔들들이. 맞습니까? 상한선 위로 조금씩 삐져나가지만 밴드가 폭이 확장이 되면서 지금 요 상한선을 물면서 지금 캔들들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두드려 맞고 내려오려면 요 폭이 꺾여야 돼. 상승 추세가 잠깐이라도 꺾여야 되기 때문에 이 폭이 작아지면서 폭이 좁아지면서 눌려야 요게 요 안으로 들어오는 숏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을 때는 요런 경우는 숏 치면 어떻게 된다?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한선을 물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상승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숏을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폭이 같이 꺾이면서 숏을 쳐야 의미 있는 숏이 되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자, 요런 구간도 한번 보실게요. 요런 구간. 요런 구간도 어때요? 보시면 폭도 한번 보세요. 폭이 지금 어떻습니까? 폭이 지금 별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횡보를 하는 거예요. 횡보. 자, 왜냐? 볼린저 밴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0%의 확률로 밴드 안에서 주가인 캔들이 놀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게 1번이고 2번이 추세라고 했잖아요. 추세. 그럼 추세가 더 확장이 되고 유지가 되려면은 밴드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밴드의 폭이 변함이 별로 없으면 뭐겠어요? 그런 것이 추세가 없는 구간이겠죠. 예,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상승일 때도 마찬가지고 자, 하락일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하락일 때도 지금 보시면
자, 요 구간은 제가 지금 상승 중에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으로서 그 볼린저 밴드가 그 확장이 된 구간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게요. 여기. 자, 코로나 때 보시면 요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보시면 자, 요렇게 미친 듯이 하락할 때도 상승 요 볼린저 밴드 폭이 커지면서 지금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강해지는 거죠. 요럴 때.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 폭이 넓어지느냐, 하락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 폭이 넓어지느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시면 어때요?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엄청난 하락.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거의 10%짜리 하락인데 이때 보시면 코로나 때 투자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지금 보시면 야, 10%나 떨어지니까 거의 충격과 공포예요. 그죠? 충격과 공포인데 지금 보시면 이 자리가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볼린저 밴드를 밖으로 지금 나간 상황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 어, 안으로 끄집어 당기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형적인 소멸갭입니다. 소멸갭. 자, 이게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다 설명한 거예요. 예. 볼린저 밴드는 그래서 뭐다? 볼린저 밴드는 자, 줄여서 BB라고 할게요. 볼린저 밴드. 자, 1번 밴드 안에 90%의 확률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2번 추세. 추세는 볼린저 밴드의 폭을 봐야 된다. 폭은 BWI를 띄워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요거가 볼린저 밴드 다예요. 자, 다인데 자, 제가 자 볼린저 밴드 실제로 아주 그 보조 지표 중에서도 아주 신뢰도가 높은 지표는 맞아요. 예, 볼린저 밴드는 맞고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제가 왜 이 볼린저 밴드조차 안 쓰냐? 자, 안 쓰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제가 맨날 강조하는 지지 저항으로 한번 볼게요. 지지 저항. 뭐 지지 저항. 자, 요런 구간들이 자, 지지 저항이 자, 지지 저항 뭐 이렇게 빠르게 한번 끄어 볼게요, 그냥. 자, 요런 구간들이 지금 지지 저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되는 건데 물론 여기를 볼린저 밴드를 띄워놓고 보면 자, 이 자리들을 한번 볼게요. 요 자리들이 지금 지지 저항으로서 지금 표시를 해놓은 자리들인데 자, 볼린저 밴드로도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표시한 자리들이. 예. 자, 자, 요 위치는 볼린저 밴드 상으로 지지가 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자리다. 그죠? 예. 여기는 왜냐하면 아직 하단선에도 닿지 않았잖아요. 하한선에도 닿지 않은 자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금 모르겠다. 그죠? 이 자리는 모르고. 자, 그리고 요 자리는 어떻습니까? 요 자리는 지금 보시면 자,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살짝 튀어나갔는데 자, 여기 보시면 BWI 한번 띄워볼까요? 다시 BWI 띄워보시면 자, 요 위치에 보시면 자, 요 위치를 보시면 폭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삐져나갔으니까 다시 추세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은 구간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구간은 지지 저항으로도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볼린저 밴드 상으로도 유효한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고 자, 7월 29일 한번 볼까요? 7월 29일. 제가 최근에 202평을 보고 살아 했던 7월 29일을 한번 볼까요? 자, 7월 29일을 보면 자, 여기도 지금 의미 있게 지금 보시면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나간 자리니까 90%의 확률로 다시 끄집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수를 노려볼 만한 자리가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요 구간을 보시면 추세가 강해지고 있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요 구간은 추세가 강해지고 있는 구간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함부로 매수를 들어갈 구간이 아닌 거죠. 그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아닌 구간이고 그다음에 요 구간은 어때요? 요 구간은 일단 저는 200일 이평을 보고 사라고 일단 매수 사인이 나갔던 구간인데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도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꺾인 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꺾인 점이 지금 보면 두 군데인데 여기서도 지금 꺾였고 여기서도 꺾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여기 꺾인 부분 한번 보시면 여기잖아요. 여기 보이세요? 예. 지금 여기 꺾인 거잖아요. 그죠? 꺾였는데 여기는 지금 어때요? 여기는 샀으면은 20일 지금 이동평균선 저항 맞고 완전 두드러 맞는 자리죠. 이 지금 사면 안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1번은 지금 사면 안 되는 자리고 2번에서는 사도 지금 되는 자리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볼게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볼린저 밴드 그 적용하는 걸 제가 지금 실제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는 살만한 근거가 지금 보시면 두 가지가 그러니까 겹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도 꺾인 것도 꺾인 거고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튀어나갔으니까 살만한 근거가 두 개가 있는 자리고 자 반면에 자 꺾인 걸로만 샀다 치면은 자 여기 보시면 자 하락의 추세가 강해지고 있었는데 여기 꺾였으니까 하락의 추세가 꺾인다. 하락의 추세가 그만둘 수도 이제 멈출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여기 살다가는 완전히 하락을 그대로 더 두드려 맞는 자리죠. 예,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어때요? 볼린저 밴드 상으로 봤을 때 저항에 지금 거의 가까워지는 자리인데 지금 보시면 자 볼린저 밴드가 아니라도 지금 보시면 자 지지 저항을 끌었을 때 여기 끌 수 있죠. 자 요 점을 보고 그죠? 그다음 여기 점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저항이 겹치는 자리죠. 볼린저 밴드 상으로도 겹치고 지지 저항 상으로도 겹치니까 요 자리가 지금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꽤 높은 구간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보시면 볼린저 밴드의 폭이 획기적으로 지금 상승을 안 한 상태라서 상승 추세가 강해지나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자리다. 그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예,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왜 볼린저 밴드를 근데 제가 안 쓰냐면 이게 문제가 자, 보조 지표는 지나고 나면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예. 실제 그 상황에서는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구간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 구간에서 물론 저항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이 8월 14일이잖아요. 그죠? 8월 14일 나스닥이 갑자기 뭐 2% 급등을 해가지고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은 지금 휴장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개장을 했을 때 갑자기 여기 캔들이 붕 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따라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후행성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조 지표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이거 세팅이 돼야 되는데 미래가 예측이 되는 게 아니고 화요일 날 붕 뜨고 나면 그때서나 BWI가 이렇게 상승이 떠 있을 거예요. 예. 물론 여기서 이제 당연히 뭐 저항을 받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후행성 지표라는 거죠. 후행성 지표. 볼린저 밴드가 늦어요.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린 그 밴드 안에서 놀 확률이 90%인 것과 이 BWI를 통해서 추세를 보는 거 그 두 가지를 알고 보조 지표를 직접 쓰시더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아주 쓸모가 없으실 거예요. 예. 뒤에 후행성으로 분석할 때는 가능한 거지. 예. 실제 바로 실시간으로 분석하기에는 아주 어려우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요거는 응용입니다. 응용해서 보시면, 자, BWI 수치 자체가 지금 높은 상태죠.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제가 엄청난 급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이제 저의 경험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자, 요게 ATR과 관련이 있어요. 전에 그 설명했던 ATR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변동성이 여기서 높으니까 계속 변동성이 높은 캔들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자, 그거를 근데 보조 지표로도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BWI, 즉, 이 폭 자체가 넓은 이 수치 자체가 높은 상태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추세의 강도 자체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수치 자체가 높으니까. 그 상태에서 수치 자체가 높은 상태에서 꺾이더라도 이 수치 자체가 높잖아요. 그죠? 수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런 캔들도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양봉 캔들도 지금 보시면 이 지금 18% 상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동성 수치 자체가 지금 높은 상태, 추세가 강도가 아주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락의 추세에 대해서 반대인 상승 캔들이 나오더라도 이 추세 수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런 강한 캔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앞에 설명드린 ATR 개념을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보셔도 무방해요. 볼린저 밴드로 꼭 이해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까지 일단 볼린저 밴드를 마무리를 할게요. 요까지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된다. 여기 좀 설명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언제든지 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카톡에 질문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일단 바로 RSI로 넘어가 볼게요. 자, RSI. 자, RSI는 자, 제가 지금 보면 수치를 뭐 보통 아마 14가 기본값일 거예요. 그죠? 네, 14가 기본값이고 제가 이거 예전에 지금 RSI도 썼기 때문에 지금 이게 수치 자체가 지금 기준선이 70하고 30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 20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뭐 70, 30이 보통 이제 기준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RSI라는 거는 70 위로 가면은 과매수, 예. 그 다음에 30 밑으로 가면은 과매도, 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왜 계속 캔들 거래량 이평 추세 지지저항 파동을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요 구간 한번 볼게요. 요 구간. 자, 여기 구간. 자, 여기 구간 보시면 어때요? RSI 상으로 과매수니까 숏을 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박살 난다는 거죠. 예. 왜냐?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인데 상승 추세일 때는 과매수인 걸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미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이미 상승인데 과매수라고 해서 숏 때리면 죽어 나간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상승이면 과매수인 구간에 막 지르는 거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비중을 막 무리해서 태우시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혹시나 눌림이 나오면 눌림에서 그냥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숏으로 대응을 하시지 마시고 눌림이 나왔을 때 그냥 롱으로 대응을 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추세를 잘 읽어야 됩니다. 추세. 상승 추세인데 과매수라고 해가지고 숏 때렸다가는 죽어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청개구리 기질이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 중에 숏을 먹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 잘못하다가 이런 거 이제 상승의 시작인데 숏 쳤다가 완전히 계좌가 박살나는 그런 순간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구간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 자, 이런 구간은 자, 그 제가 전에 이격도로 그 해석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격도로 그때 말씀 뭐 드렸습니까? 자,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시원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돌파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훨씬 더 강한 하락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보조 지표에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 예시를 들게. 자, 요 구간으로 예시를 들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자, 예시를 요렇게 들어보면 자, 여기를 1구간이라고 하고 여기를 2구간이라고 할게요. 자, 1구간 보시면 RSI 수치 자체가 어때요, 지금? 수치 자체가 2구간에 비해서 고점이 지금 높죠. 보이십니까? 고점이 지금 여기잖아요. 근데 2구간은 보시면 어때요? 고점이 지금 낮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주가의 위치는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RSI의 강도 자체가 낮은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주가가 1구간에서는 낮고 2구간이 더 높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RSI 수치는 어때요? 지금 보면 2구간이 오히려 낮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예.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그래서 주가의 위치가 더 높지만 상승 힘이 약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조지표상으로 다이버전스의 개념을 이제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저는 안 한다라는 거죠. 왜냐? 이렇게 하면은 고려를 해야 될 기준이 너무 많이 복잡해져가지고 노이즈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가 메인으로 삼는 그 보조지표만 보더라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지표를 어떻게 쓰는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조지표가 맞니 안 맞니를 처음에 따질 수 있는 게 6가지 요소로 먼저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캔들 거래량 이평, 추세 지지 저항, 파동으로 일단 요 지금 주가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RSI 같은 경우에는 뭐다? 자, 70과 30을 기준으로 해서 과매수, 과매도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맥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게 RSI의 활용인데, 근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상승장에서 과매수 나왔다고 해가지고 숏 치면 어떻게 된다? 박살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어설프게 RSI를 아는 이제 강의료를 뜯어내기 위해서 어설프게 아는 것들이 과매수니까 숏 치라고 합니다. 예. 진짜 아주 천벌 받을 놈들입니다. 그죠? 기본적인 추세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조 지표만 보고 과매수니까 숏을 쳐라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보조 지표 이전에 캔들의 흐름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이고 가장 강력한 것이 6요소다. 캔들 거래량 이평, 추세 지지 저항 파동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RSI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RSI는 상승장에서 어떻게 써먹으면 되겠습니까? 상승장 중에서는 과매도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면 되겠죠. 기본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푹 눌리면 이때 사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하락장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락장 때는 과매수가 나오면 숏으로 대응을 해도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숏을 잘 안 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산 시장이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락장 중에 자, 과매수가 나왔어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하락장의 끝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은 기본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가정에서 봤을 때 끝없이 하락장이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순간은 상승으로 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매수가 나오면 이것이 추세의 전환점으로 봐야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숏은 저는 웬만하면 안 칩니다. 그래서 치더라도 RSI를 활용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매수 또는 매도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상승장 때 과매도가 나오면 롱을 베팅하면 되겠죠.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하락장 때는 그냥 안 쓰겠죠, 그냥. 저같이 만약에 저처럼 롱 위주로 대응을 하는 사람이고 자산이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락장 때는 굳이 안 쓴다는 거죠. 이땐 그러니까 놀러 다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 카톡방에 늘 말씀드리는 게 하락장이 오면 그냥 놀러 다녀야 되고 하락장이 끝이 이제 의심이 되는 그런 지점들이 와요. 그러면 그때쯤 장기 투자를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락장이 결국에는 횡보를 거치다가 결국엔 또 상승장으로 돌아설 텐데 하락장이 끝물에 장기 투자로 넣어놓은 것들이 평단가가 아주 좋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상승장으로 딱 돌아서면 평단가가 완전히 깡패인 거죠. 평단가가 엄청 낮은 상태에서 장기 투자로 쭉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기술적 지표를 오늘은 그래서 볼린저 밴드랑 RSI 정도만 할게요. 아까 그 설명드리다가 조금 빼먹은 게 뭐였냐면 솔직히 저는 볼린저 밴드 할 때 안 씁니다. 호행성 지표라서 잘 안 쓰는데 자, 이 BWI로 해서 왜 이 폭이 넓어지는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볼린저 밴드가 추세가
그러니까 추세가 넓어질 때 그 BWI도 지금 커진다고 했었죠. 그죠? 커진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그러면 BWI가 어떻게 그 폭이 넓어지냐면 요때 반영이 되는 게 거래량이 같이 반영이 돼요. 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추세가 그 방향으로 유지가 되면은 BWI가 같이 늘어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요거는 뭐 참고하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량도 사실 뭐 그냥 거래량 자체로 따로 띄워놓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예. 보조지표 이게 뭐 나쁜 보조지표는 아닙니다만 실상 써보시면은 하여튼 이게 굉장히 좀 실시간으로는 맞지 않는 지표라는 거를 하여튼 많이 느끼실 거다. 이게 후행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한 박자가 반드시 늦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하여튼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네, 볼린저 밴드하고 RSI를 마무리를 하고 다음으로 뭐 스토캐스틱이나 MACD, DMI 이런 거는 네, 또 추후에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오랜만에 제가 녹화 영상 찍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